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4년 3개월 만에 열렸죠, 최근에.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 외교장관이 한중일 세 나라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박진 얘기였고요. 중국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나라가 조건을 만들고 관련 준비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중국 측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정상회의 개최에는 동의하지만 원하는 조건이나 성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판을 깰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박진은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것도 부풀려서 뭐 얘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합의한 게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향신문 이종섭 베이징 특파원이 뒷맛습술한 한중일 장관회의라는 특파원 칼럼을 썼는데, 이종섭 특파원이 했던 말이 또 있습니다. 씁쓸한 장면이 또 있다면서 이야기한 건데, 회의가 끝난 다음 세 나라 장관은 의뢰하던 공동 기자회견이나 만찬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부장의 그 어떤 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예요 이게? 아니 기껏 만나가지고 대미를 장식하는 게 바로 기자회견, 만찬이거든요. 만찬조차 안 했다는 거야. 밥도 같이 안 먹었다는 얘기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니 정상 다음에 실무장관 회의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왕이 부장에겐 최고의 행사나 다름없는데 주변 국가의 그 외교장관과 만나는 것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밥도 안 먹고 가버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뭐 유감의 표시를 넘어서서 한국은 그냥 중국 관심에서 뒷전에 있는 나라다, 이걸 확인시켜 줬다는 평가를 이종섭 특파원이 하고 있어요. 중국의 대외 관계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그만큼 뒤로 밀려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교역면에서 한국에게 우대를 해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이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수출 의존도를 높여가지고 중국한테 보이면은 우리가 무역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를 갖게끔 중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역 특혜를 줬던 것이죠. 한번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쳤다가 크게 한번 망신스럽게 중국한테 고개를 조아렸던 일들이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마늘 파동 때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국이 뭐 한국은 뭐 우리의 관심 밖이야, 아웃 오브 안중이야,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거 정말 참 큰일이죠. 근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중국이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개무시하고, 윤석열 때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아주 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금 신냉전 시대를 복원시키려고 가장 앞장서서 막 그 분위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계속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만 반중을 해요. 아이 등신들 정말. 어떻게 이런. 현재 한중 관계의 주도권은 안타깝게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야기한다. 그나마 있는 지금 한중 간의 무역 네트워크가 깨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사탈은 다 윤석열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정부는 이래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에 우리나라 방문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고요. 사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양국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은 미국의 그 뭐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는데 뭐 굳이 한국과 대화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뭐 균형자론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중국이나 미국한테 할 말 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고 왜 민주정부 때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아니 미국한테도 할 말하고 중국한테도 할 말을 해서 우리가 뭐 그냥 관념적으로 자주독립국의 위상을 떨치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다면 다른 나라들이 무시를 안 하죠. 함부로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완전히 미국이 일본한테 형님 백만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뭐하러 한국하고 대화를 해요? 미국하고 대화하면 그만이지. 한국 좀 그만 좀 까불라고 하세요 라고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얘기하면은 미국은 윤석열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외교를 일도 모르는 그런 아주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입니다. 사실 이게 뭐 한중 관계뿐입니까? 남북 관계도 비슷합니다.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했습니다. 일부 효력 정지를. 이에 대해서 북한은 전면 파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군사 합의가 뭡니까? 남북이 그 사정권 안에서 이제 총을 들고 포를 들고 대립하지 말고 한참 물리자.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휴전선을 평화구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파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은 없앴던 초소를 다시 다 복원시키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만약 북한이 남한 제치고 미국과 만난다면, 그래서 미국하고 평화협정이든 종전협정이든 맺는다면 나중에 이제 수교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완전히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정말 현실에 대한 아무런 구상이 없는 알코올 의존 환자가 국정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 손원재 한겨레 논설위원이 오늘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좀 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쩌다 대통령의 한계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이가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내기는커녕 뜬금없는 이념 갈라치기로 분열을 부추겼다. 전 정부와 야당은 물어뜯으면서 김건희 관련한 의혹에는 찍소리도 못 내는 검찰권 행사로 정의와 공정은 붕괴된 상태다. 미중 경쟁 속에 일방적인 미일 퍼주기와 편향적 가치 외교로 국익 훼손을 자초했다. 국가 미래가 걸린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최대로 깎아놓고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부자 감세 등 거꾸로 가는 포퓰리즘 정책은 남발하고 있다. 혹시 표 깎일라 연금개혁은 신용만 내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오늘만 살고 내 편만 보는 윤석열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나 좀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기대는 없는데 윤석열 시대의 우리 언론들, 문재인 정부가 정말 호딱지만큼 잘못해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 10분의 1만이라도. 너희들도 저기 윤석열이가 힘 빠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윤석열 물어뜯을 거 아니야. 이 하이에나들아. 아유 정말 참 징합니다. 이런 쓰레기들. 이런 놈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언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말이죠. 유튜브가 또 그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는 또 뭐 다 정확합니까? 그 저기 추종자들, 지지자들 그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러기 급급하죠. 코인 빨기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슈퍼챗은 아주 감사하게 받겠지만 제가 뭐 강요하거나 혹은 뭐 이것 때문에 양심을 팔고 상식에서 이탈하는 이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김용민이가 그런 거 하나는 좀 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